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책임 추궁이 잇따랐지만 진실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프로 첫해 일부 승격도 넘볼 만큼 기세 등등한 충북 청주FC. 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전용 연습구장 하나 없어 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빈번하게 열리다 보니 벌써 예산까지 바닥났습니다. 분쟁의 중간에 낀 교사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부부의 10개월 된 아기가 숨이 멈췄는데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100일을 앞두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을 추궁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껴 여당 의원에게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 건 오송 참사 이후 처음입니다. 고소 고발된 이후 이들 두 단체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감 출석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김 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됐습니다. 참사 당일 찍힌 CCTV 영상의 촬영 시각을 근거로 김 지사가 버스가 잠기는 등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밥을 먹느라 현장에 늦게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도청 전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비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증인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점심 식사까지 하면서 오후 1시 40분에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사 전날 비상대응 2단계가 발령된 위기 상황인데도 부지사에게 지휘를 맡겨두고 서울까지 자문을 받으러 간 것이 적절했는지 3단계 발령 후 급히 돌아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열었다는 회의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어디 우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회의 결과 보고라고 버젓이 문서 등록을 해놓고 국회에 요구 자료로 제출해 놓으시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김 지사는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나 참사 원인 등을 묻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며 답하지 않아 여당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는 아니 검찰 수사가 아니라 그건 본인 의견을 얘기해야죠. 뭐가 적절치 않다? 우리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범석 시장은 국감장에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공방만 계속될 뿐 진실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낸 채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국회 행안위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 대해 위증 여부를 따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미호천 제방공사 감리단장은 나오지 않아 오는 26일 종합감사 때 증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학교폭력 시비를 다루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한 해 예산도 벌써 바닥이나 추경 예산을 세워야 할 정도인데요. 폭력에 대한 개념도 변해서 이게 폭력인지 의문인 사안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증하는 분쟁의 중간에 낀 교사들의 고충도 말이 아닙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교육지원청의 추경 예산안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 예산을 1억 5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애초 본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는데 벌써 바닥이 난 겁니다. 청주에서 지난달까지 열린 위원회는 372건, 지난해 전체 개최 건수와 맞먹습니다. 교내에서 자체 해결이 안 돼 교육청 주간위원회로 넘어온 것만 이 정도입니다.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상반기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도 그 수치에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짜증을 냈다, 째려봤다는 정도까지 학교폭력 신고의 사유가 됐습니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데다 사안을 축소나 은폐하면 징계해야 한다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생활지도 대신 의심 사례라도 무조건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폭력 시비마다 양측 사이에 낄 수밖에 없는 교사입니다. 학폭위까지 가면 처분이 기록으로 남는 만큼 민감한 양측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가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이게 되게 큰 일이시고 힘드시고 하니까 전화를 하시겠지만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목격자, 보호자, 외부인 조사까지 모두 교사 1명이 맡기 때문에 경무로도 이어집니다. 작성해야 될 행정 서류들이 몇 가지 있고요. 교사의 역할보다도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가끔 느끼기도 하는데 법적 절차에 앞서 학교 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재단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폭위에 올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 K리그2에 처음 등장한 충북 청주FC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리그 초반 최하위권이던 성적은 14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며 어느새 1부 리그 승격도 넘볼 기세인데요. 그러나 화려한 성적과 달리 선수들은 전용 연습구장이 없어 훈련을 위해 떠돌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FC의 홈 경기장인 청주종합운동장.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홈 경기장이지만 매일 이곳에서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장.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배수가 안 되기 일쑤. 경기 앞뒤에 감독은 직접 패인 잔디를 메우곤 합니다. K리그 모든 경기가 온라인이나 TV 중계로 전국에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참혹하다시피 그 배수가 안 되고 잔디가 패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한 명의 청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에 많이 상처가 되고 25개 국내 1, 2부 프로축구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운동장입니다. 청주 종합운동장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개보수하고 뭐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거의 60년 가까이 된 구장, 전국에 있는 25개 프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지금 쓰고 있고요. 나머지 훈련은 공군사관학교나 청주의 한 기업체 운동장을 사용 중입니다. 축구장 잔디가 아닌데다 국가보안시설이어서 출입과 촬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용 연습구장이 없다 보니 훈련을 위해 청주에서 보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기장과 연습장이 없다는 것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특별하게 훈련보다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잔류군에 있는 경기에 투입을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백업 요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크고요. 시즌 초반 리그 최하위권에서 어느덧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바라보는 충북 청주FC. 잘 나가는 충북 청주의 가장 큰 고민은 훈련 여건 개선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1살도 안 된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차가워지고 있을 때 경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살렸죠. 최근 청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문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경찰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울부짖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부부. 경찰관들은 온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급히 순찰차로 옮기고 병원을 향해 출발합니다. 차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사이렌을 울리며 숨가쁜 질주가 시작됩니다. 가는 내내 부모는 아이를 만지며 울먹입니다.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양해 구하면서 사이렌 좀 크게 울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순찰차는 병원까지 평소 6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3분 만에 도착했고 아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местной полиции, потому что сразу среагировали, помогли.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경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경찰의 빠른 대처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31년까지 추진할 12가지 반도체 산업 세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첨단 메모리와 후공정, 화합물과 미래 선도형 반도체를 4대 핵심 선도 분야로 정하고 첨단 메모리 팹 단지와 반도체 가스 특화 클러스터, 또 화합물 반도체 특화 산단 조성 등 7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의 5개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정부 지원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충주지역구 국회의원에 재도전합니다. 맹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소속 3선 국회의원과 충주시장을 비판하며 민생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하겠다는 출사표와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맹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내 경쟁자로는 박지우 현 충주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여당에서는 이종배 현 의원의 4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청주시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청주 자선거구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한재학 의원은 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김병국 의장이 수리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